I'ma need safety. Tell her I can't snake you. Tell her it's your world. She want the two-tone spaceship. Blow smoke screen daily, so the stress don't faze me. I'm going. 여기 있는 것이 세계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NVMe 플래시 NAS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제품이에요.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맥 미니나 맥 스튜디오를 구매하면서 매장 SSD 스토리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맥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데 애플에서 SSD 스토리지에 대해 첨부하는 가격은 7.5TB에 2,400달러입니다. 8TB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미 512가 있습니다. 2,400달러. 이 제품의 가격은 799달러입니다. 여기에는 디스크나 NVMe 스토리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팀그룹은 P4 4NVMe SSD젠 4X 프로 매우 빠르고 4TB의 가격은 233.99달러입니다. 이걸 6개 사면 24TB의 저장 공간을 얻고 여기 있는 녀석도 얻게 됩니다. 총 가격은 2,200달러입니다. 따라서 방금 200달러를 절약하셨고 6배 이상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확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추가 슬롯 6개를 사용하면 최대 96TB의 플래시 SSD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LG와 OLED TV, 큐넷 TV가 제공해드렸습니다. 아래 설명의 링크를 통해 홈시네마 환경을 업그레이드해보세요. 또는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여기서 처음 오셨다면 이와 유사한 콘텐츠가 더 많이 나올 예정이니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기술 참작자, PC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래 설명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으며 제가 추천하는 SSD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SSD를 사지 말고 설명에 그냥 넣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거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특정 모델은 FS 6712X입니다. 이것은 12%입니다. 조금 저렴한 602 버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602 버전은 2.5GB 램만 제공합니다. 그러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마음껏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크리에이터라면 12%가 훨씬 더 나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엠버니와 10GB 이더넷의 업그레이드 가능성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시댐을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90W까지 출력되는 전원 어댑터입니다. 또한 cat6 케이블 하나, 즉 cat6 케이블이 있습니다. 작은 지퍼다임과 빠른 설치 안내서. 저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측면인 것 같아요. 이쪽은 USB Type-A입니다. 속도는 10GB. 그리고 이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장치 뒷면에는 캐싱판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관악 비디오 출력이 있습니다. USB 2.0인 USB Type-A 포트가 2개 있습니다. 10GB 된 MI 포트, 10GB USB 에텔 리셋 버튼, 전원 코드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설치하려면 여기 있는 나사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이 글을 따라하면 설정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그 방향으로 밀어서 열고 닫고 펼칩니다. 멋지네요. 저기 USB로 연결하고 그 위로 자연팬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쪽에 나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도 나사를 떼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기 뒷면에 있습니다. 윗부분 전체가 미끄러져 내려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DDR4 슬라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3200 소지눔 슬롯에 이미 4GB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것을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고 둘 다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램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여기 SSD 뒷면에는 슬롯 6개가 있고 SSD 앞면에도 슬롯 6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1, 3, 4, 6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멋진 점은 이것들이 빠르게 설치 가능한 SSD 슬롯이기 때문에 SSD를 설치할 때 나사나 다른 어떤 것도 실제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내부를 살펴보면 칩셋을 위한 방열판이 있고 아마도 여기 사이에 PC 스위치가 있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레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12개를 어딘가에 둘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에이소스가 여기서 한 일은 SSD 냉각 측면에서 정말 환상적인 일이었고 PCB도 잘라내어 열을 조금 더 많이 전달하게 했습니다. CPU가 수동적으로 냉각되고 칩 전체도 수동적으로 냉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SD가 나머지 장치를 냉각하기 위해 아래쪽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SSD는 팀그룹 T-Create 클래식 SSD입니다. 거기에 넣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뒤로 밀어 넣으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 위에 작은 필름이 붙어 있어요. 4, 5, 6. SSD 냉각은 어떨까요? 젠4 SSD를 사용하는 경우 냉각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상단에 작은 방열판을 놓을 수도 있거든요. 모든 SSD가 여기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팀그룹 K디어 H170이나 꽤 비슷한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다시피 패널 위쪽에 올려놓으면 방열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뚜껑이 더 이상 닫히지 않습니다. SSD 위에 방열판을 설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래 설명에 방열판을 몇 개 남겨두겠습니다. 에이소스에서 SSD용 방열판 키트도 판매하고 있으니 아래 설명에서 확인해보세요. 이제 SSD 호환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SSD를 여기에 붙여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당신은 그것을 작동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결국 당신이 K디어 Z440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작동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드라이브를 살펴보고 2TB 버전이 에이소스에 의해 검증되었고 2TB 버전을 시도해보았는데 2TB 버전도 잘 작동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에서인지 문제가 발생해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SSD가 에이소스 웹사이트에서 검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따라서 에이소스에서 호환성 사이트로 가서 FS67을 선택하면 됩니다. FS67은 아스나 플래시 스토어 종류의 라인업이고 모든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전멸된 항목을 보면 용량별로 전멸할 수 있습니다. 엔비니를 찾고 있다면 엔비니를, 엔터프라이즈나 게임용 제품을 찾고 있다면 클래스를 입력하세요. 제가 여기서 한 일은 4TB 중에서 여기서 제한되거나 사용 가능한 4TB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넥서 NM790은 MP440보다 약간 비싸기 때문에 MP440을 추천합니다. 이제 팀그룹 및 모든 용량으로 이동하면 T-Create 클래식 1TB 버전 F760이 지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젠5 드라이브가 여기서 작동할까요? 모르겠어요. 아마도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에 1TB SSD 6개가 들어있고 네이드 오로 수행하면 용량이 하나 손실되어 약 5TB의 저장 공간을 얻게 됩니다. 항상 여기 옆에 있는 전원 코드를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스위치에 연결되는 10GB 랜이 있는데 이걸 거기에 꽂고 이걸 켜보겠습니다. 에이소스 넷을 설정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당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건너뛸 수 있는 설정도 많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과 램 포트가 켜져 있으면 램 포트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따라서 이 포트는 스위치로 연결되고 인터넷은 스위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테스트 벤치 PC도 10GB 이더넷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두 서로 연결됩니다. 이것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냥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작은 팬이 매우 조용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따라서 4K나 8K에서든 화면 밝기와 생동감 면에서 매우 뛰어난 경험을 제공하며 깊은 검정색과 선명한 색상 덕분에 게임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가 TV에서 돋보이게 됩니다. 둘째로 LG는 여러분의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크기, 디자인, 예산에 맞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아래 설명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3가지를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LG TV가 돌비 비전과 돌비 에이토모즈를 지원하므로 동급 최고의 영상과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많은 크리에이터가 에그오르 TV를 메인 모니터로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TV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아래 설명을 통해 LG TV 라인업을 확인해보세요. 이들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 영상의 일부를 후원해주신 LG에 감사드립니다. 에이소스 컨트롤 센터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려면 에이소스 컨트롤 센터를 열고 스캔을 누르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초기화되지 않음이라는 또 다른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여기 있는 NES입니다. 다른 2개의 에이소스 NES가 이미 있는데 보이는 대로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 있는 걸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은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를 클릭하는 것뿐입니다.
웹 브라우저가 열리고 여기에 ASUS 데이터 마스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냥 ASUS 라이브 업데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실행을 누르면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준비가 되면 알려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읽고 동의했습니다. 다음 등장에서는 어두운 색상을 선택하세요. 사용자 지정 설정으로 가서 해당 옵션 중 일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래시 스토어 12 프로라고 부르려는 것과 동일한 이름을 입력하세요. 계정 이름을 입력하세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로컬 클라우드 저장소입니다. 이에 접근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만 기억해두세요. 그러니 해당 서버에서 시간을 동기화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랜일에는 실제로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IP 주소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옵션이므로 다른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레이드 레벨에서 6개의 드라이브가 설치되어 있다면 레이드 5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12개를 설치한 경우 레이드 6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2개 드라이브에 대한 중복성이 확보됩니다. 지금은 6개의 드라이브 중 하나가 고장나도 모든 저장 장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6개 드라이브의 용량과 성능을 고려했을 때 매우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드 5, EST4를 선택하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6개를 모두 선택합니다. 저는 위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은 1, 3, 4, 6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해서 크기, 모델, 상태, 정상 여부 등을 볼 수 있게 하고 이상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그중 하나가 고장났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총 용량은 2J4 64TB라고 나와 있는데 레이드 6으로 가면 이걸 확인해보세요. 이제 모든 것을 선택하면 실제로 중복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용량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보호 기능이 실제로 사용하는 드라이브 수를 표시해준다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단일로 하면 모든 드라이브가 별도로 마운트됩니다. J보드를 사용하면 모두 동일한 용량이 되므로 거기에 있는 모든 드라이브가 하나의 디스크 묶음으로 합쳐집니다. 이것이 J보드의 의미며 전체 용량은 5.56TB로 크기당 1TB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러니까 6TB보다 조금 적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레이드 5를 선택하고 모두 선택한 다음 확인하고 초기화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드 드라이브가 있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SSD를 사용하면 꽤 빨리 작업할 수 있습니다. NAS를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등록하세요. 지금은 귀찮으니까 나중에 등록을 누르겠습니다. ASS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확인 계속하기. 그러니 이건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중 하나예요. 이게 시스템 IP 포트이고 스투스 포트인데 저기 포트 이름이 보이시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여러분의 공용 IP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공용 IP는 제 라우터, 즉 와이파이 무선 라우터가 이 장치에 설정한 IP이고 이것이 주소입니다. 즉,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장치에 대한 제 로컬 주소와 같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상에서는 ICU 매장의 모든 것이 이 주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이러한 포트 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해킹을 시도할 때 이 포트 번호를 알 수 없게 되면 해킹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작위 숫자를 입력해보세요. 나중에 숫자를 바꿔서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기서도 바뀌었어요. 에스스터 데이터 마스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는 묻지 말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는 것은 NAS의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클라우드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그것에 접근할 수 없고 그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저장 장치가 있지만 노트북이나 PC 등 어디에서든 저장 장치를 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싶습니다. 저장소 관리자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디스크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의 볼륨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고 이는 레이드 레벨 5이며 여전히 모든 것을 동기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4%가 완료되었고 레이드를 만들고 있으며 드라이브 사이에 레이드 어레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6개 드라이브에 나누어서 구축하는 셈이죠.
NVMe이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실제로 금방 완료될 겁니다. 하드 드라이브라면 하루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 쌓이도록 하죠. 우리가 하려는 것은 액세스 제어로 가서 공유 폴더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폴더를 추가하고 싶은데 저라면 5TB 플래시 스토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클라우드에서 접근할 수 있는 NAS의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만큼 많은 폴더를 만들 수 있고 다른 용도가 있다면 특정 폴더에만 다른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네트워크에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 모든 사람이 이 장치 내부의 모든 용량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이에요. 볼륨을 불안하면 예를 들어 6개와 6TB가 있다고 가정하면 볼륨 1과 볼륨 2를 만들고 각 볼륨에 대해 다른 폴더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볼륨 1. XD4 네트워크 휴지통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해당 폴더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예를 들어 비디오를 편집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가정하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폴더에서 파일이 사라지지만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휴지통에는 계속 보관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파일을 PC의 휴지통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휴지통을 만듭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저장해두면 실수로 삭제를 눌러서 무언가가 사라지는 경우를 대비해 약간 안전합니다. 즉, 클라우드나 플래시 스토어의 휴지통 폴더나 휴지통 폴더에 저장되고 나중에 원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리자 그룹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나 내 네트워크 위치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용자에게는 읽기 전용, 관리자에게는 쓰기 전용을 적용하니 아주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냥 시작을 누르세요. 암호화를 활성화합니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에 5TB 플래시 스토어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파일 탐색기로 가면 플래시 스토어 폴더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휴지통입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넣으려면 예를 들어 여기에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있는 경우 브라우저로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폴더로 끌어다 놓으세요. 이 파일이 이미 있는 경우 건너뛰거나 덮었습니다. 다시는 묻지 않겠다고 말한 다음 건너뛰면 더 간단해지고 이제 실제로 이 컴퓨터에서 낫으로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하지만 네이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빌드되지 않았습니다. 8%에 불과합니다. 네이드를 빌드하는 동안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핑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플래시 스토어가 완전히 사용 가능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매핑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은 ASUS 제어 센터를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연결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매핑을 누르지만 선택하려는 NAS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매핑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설정한 비밀번호를 기억합니다. 비밀번호 기억을 선택하고 자격증명 기억을 체크해야 합니다. PC를 끄고 다음에 로그인하면 드라이브가 실제로 그대로 남아서 다시 로그인을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같은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PC가 있고 친구의 PC에 일시적으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매번 로그인하도록 하려면 자격증명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로컬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공유되는 폴더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간의 드라이브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서스터이기 때문에 A를 누르고 마침을 누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 PC로 가서 아래로 선택하면 플래시 스토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빨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800MB에 불과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거기에서 저기로 복사되었습니다. 초단 최대 1000MB까지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1초가 걸렸습니다. 너무 빨리 전송되었습니다. 여기 드라이브가 있고 이제 USB 스틱과 같은 보조 SSD와 같은 일반 드라이브처럼 작동합니다. 그냥 거기에 꽂으면 되고 이 슬래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드라이브이고 로컬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IP 주소 등을 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매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이 이름을 보는 것입니다. 플래시 스토어 12-Pro 알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백슬래시 사인 가 있고 네스 이름을 입력하면 플래시 스토어 12-Pro 엔터를 누르면 알겠습니다. 아마TN 나스 32TB를 시도해볼까요?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다른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지금 엔터를 누르세요. 보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정확히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자격 증명을 기억하세요. 다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거나 드라이브가 연결 해제되지 않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이 내 다른 네스입니다. 이제 모든 폴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매핑되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매핑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함으로 만든 모든 폴더. 네트워크 드라이브 맵을 누르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알다시피 로그인해서 다시 연결하십시오. 거기에 그대로 두고 마침을 누르십시오. 여기 측면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IP 주소 대신 연결된 나스 이름만 알려줍니다. 이를 제거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연결 해제를 클릭하면 됩니다. 연결 해제하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매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 플래시 드루로 얼마나 빠른 전송 속도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있는 나스 폴더는 맥과 정확히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맥 스튜디오가 있으면 이미 10GB 이더넷이 있고 표준 맥 미니는 추가로 $100를 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우 좋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얻을 수 있는 속도는 얼마입니까? 보시다시피 3개의 파일이 선택되었습니다. 15GB, 4.5GB, 4.5GB, 대략 25GB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 넷으로 끌어올게요. 전송 속도를 살펴보죠. 알겠어요. 초당 600MB. 지금 이게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이드가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고 동시에 쓰기를 시도하는 중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빠른 속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속도를 구축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여기 왼쪽에는 플래시 스토어 폴더가 있고 오른쪽에는 실제 파일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편집 테스트 중 하나입니다. 100GB입니다. 지금 10GB 이더넷을 통해 여기로 끌어서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초당 600에서 700MB 정도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끌어올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합쳐질까요? 400 더하기 300, 즉 초당 700에서 800MB 속도인데 당신은 그것이 초고속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장 SSD와 맥은 훨씬 더 빠르고 그런 내장 하드 드라이브도 훨씬 더 빠르며 당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러한 구성 중 어느 것에도 없는 것은 내부 또는 이러한 외장 초고속 드라이브입니다. 중복성력이 하나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의 드라이브 중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드라이브 중 하나가 망가져도 여전히 모든 데이터가 거기에 있고 시작은 매우 조용하고 소음이 많지 않으며 여러 기기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맥이 있는 경우 맥 스튜디오와 노트북도 있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도크해놓고 여러 기기로 이 저장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부 저장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맥에서 내부 저장소에 문제가 생기면 맥은 물론 모든 파일과 다른 모든 것도 안녕입니다. 이제 이 제품은 훨씬 더 좋아졌고 보시다시피 이 파일을 복사하는 속도가 꽤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다른 제품을 일시 중지하면 시퍼부스트 클럭 때문에 약간 느려졌을 것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CPU가 더 높아질 때 CPU는 쓰기 작업을 복사하는 데 약간 CPU를 많이 사용하며 지금은 약 500개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초당 몇 메가바이트는 여전히 매우 빠르지만 순차적 읽기 및 쓰기 속도는 실제로 측정해야 할 속도가 아니거나 파일을 로드한 후에는 더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이고 파일을 로드하려면 USB 포트를 사용하면 비슷한 속도를 얻을 수 있거나 뒤쪽에 10GB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그 속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읽기 및 쓰기 속도입니다. 이것은 NVMe이기 때문입니다. 무작위 공간에서 파일을 더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 문서 등 파일이 실제로 매우 넓은 영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필드나 축구장에서 골프공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며 하드 드라이브가 찾으려는 것이 골프공이 있는 위치인 반면 엔비미에서는 매우 빠르고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거꾸로 보이는 뷰와 같은 것이 있고 골프공이 붐붐붐붐으로 파일을 끌어올리는 즉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편집하는 경우 반드시 많은 파일을 순차적으로 잘 읽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의미로는 비디오를 재생하거나 무엇이든 하지만 여러 개의 작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레이어 또는 모든 곳에 많은 작은 파일, 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을 편집할 때 모든 곳에 많은 사진이 있거나 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있거나 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파일을 읽고 있습니다. 엔비니와 잘 어울리는 군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한 이유이고 플래시 스토리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송 속도가 정말 미친 속도라서 계속 켜져 있어요. 정말 만족스러워요. 파일을 읽을 때는 분명히 훨씬 빨라요. 여러 드라이브에서 읽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거든요. 쓸 때는 드라이브 전체에 쓰거나 분산시키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파일을 읽을 때는 읽기 속도가 정말 빨라요. 추천해요.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플래시 스토리지가 더 빠르지만요. 이 제품은 가장 저렴한 제품 중 하나이며 엔비니 슬롯 12개를 그렇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제공합니다. 정말 미친 짓이죠. 이 제품과 추천 드라이브를 선택하려면 아래 설명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또한 이 제품에 대한 장기 사용 리뷰를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직접 설정해보고 사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기 사용 후의 경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구독을 클릭하세요. 영상 좋아요. 나올 거야. 알고 싶은 게 뭔지 알려줘. 시청해줘서 고마워. 아래 댓글 섹션에서 만나. 안녕.